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범계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 판결문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판사 출신이시니까 더더욱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판결문이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이상합니까? 전문가로 볼 때? 네, 판결문을 좀 입수를 해서 정독을 좀 해보니까요. 예. 일단 이번 판결의 기초가 되는 헌법적 원리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외면한 측면이 있고, 예를 들어서 헌법에는 우리나라를 문화국가 원리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 평등권의 문제라든지 법치주의, 또 민주적 기본질서, 이런 일반적으로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법리들을 다소 왜곡하거나 좀 외면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 김기춘 등 다른 유죄가 선고를 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이 좀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판결문 내용이 이런 게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이 판결문 내용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어기고 있다라든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이제 재판한 재판부는 아닙니다. 이 재판부. 네, 그렇죠. 이제 물론 공소장에는 이제 공범 관계가 있다고 이제 명시돼 있지만 굳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 재판부에서. 예. 그래서 면죄부를 준 판결을 했는데요. 제가 정말 뜨악한 측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네. 그런 취지를 이제 설명하면서 예. 문화예술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써놨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그것이 실적법에 위반되는 것만 아니면 그거를 이유로 무슨 차별을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괜찮죠, 당연히. 민주적 기본질서나 문화국가 원리가 그렇거든요. 네. 진보적 예술인이라고 그래서 차별한다라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판결문의 기본 논조가 제가 잘 이해했는지 봐주십시오. 예. 기본 논조가 원래 헌법은 좌든 우든 기본적으로 진보든 보수든. 네, 진보든 보수든 그 불법이 아닌 한 정책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 헌법적 정신인데 그렇습니다. 이 판결문은 보수의 지지를 받아 탄생한 대통령이 보수를 더 많이 지원하고 진보 진영 쪽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명시적으로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김기춘 등의 유죄가 선고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부분인데 그중에 예술이 책임 심의위원 선정 부분이나 또 문해기금 지원 부분, 또 영화제, 영화관에 대한 지원 부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좌파 또는 정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사업에서 지시하는 것은 이제 위법하다 이런 취지로 또 해놨습니다. 서로 충돌하네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수를 밀어주고 진보를 억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을 사용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까? 이 판사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크게 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부분은 네 대목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부분 예술위의 책임 심의위원 선정에서 차별을 합니다. 예. 또 한 부분이 있고 문해기금 지원에서 차별하는 부분이 있고 영화제 지원 또는 영화관 지원에 차별하는 부분이 있고 세종도서 선정과 관련된 차별 이 네 가지 부분이 있는데 세종도서 선정 부분은 철저하게 절차 위반 측면을 부각시키고요. 나머지 세 부분은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 다르게 좌파라는 이유로 또는 정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차별했기 때문에 위법하다.
앞뒤가 분명히 안 맞네요. 자체적으로도 조금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썼던 논리하고도 좀 배치되는 그래서 좀 판결이 좀 우왕좌왕하는 거 아닌가 좀 뭐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목은 이해했고요. 예. 굳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이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재판에서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판단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공범이 안 된다는 표현이 판결문에 나오는 거죠, 아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무죄라는 그런 취지로 확실하게 써놨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 소위 이제 공소장의 공범으로 열거가 돼 있지만 당해 재판부의 당해 피고인은 아니에요. 당해 재판부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뭐 공범 여부를 뭐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대체로 일반적이지 않을까 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요즘에 관행이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뭐 몇 장을 들여서 열거를 판단을 해놨는데 그 판단을 해놓은 근거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수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가 소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서 불렸던 그 약칭인데요. 대수비에서 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지시를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이 재판부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지시에 보고 받은 거를 다 인정을 하는데 공범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주의를 표방했고 그런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좌파는 좀 제약하고 우파는 지원하는 이런 것은 헌법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앞뒤가 안 맞네요. 예. 네.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그리고 또 이상한 점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한 부분 그렇게 길게 언급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논리적으로 정합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 말고 또 다른 이상한 점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른 피고인들 예를 들어서 김기춘이나 조윤선 또 김종덕, 김상률 이런 사람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관, 뭐 비서실장 또는 수석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명확하게 그 신분의 변화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 또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 사람이라고 해놓고 가로치고 이하 대통령이라 칭한다 해놓고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돼서 탄핵 심판 파면된 그런 신분적 요소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강한 판사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볼 것은 아닌데, 그러나, 아무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다른 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원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가장 중추적 기관인데, 지난 역사적, 헌법적, 법률적 사실들을 단 한마디도 표기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이것은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표시가 됐는데, 네. 저한테 이런 얘기를 지적한 사람은 속상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판사님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는 여기서 따질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물론입니다. 예. 그런데 이 판결이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종류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다른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 예, 저도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도 근무한 사람인데요. 예. 아주 다른 재판부가 아주 원칙과 자기 판단에 철저하지 않으면, 이웃 재판부가 한 재판에 다소 영향을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려할 대목이라 보고요. 서울중앙지법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또 법원은 부랴부랴 공보관을 통해서 또 해명도 하고 이거는 확실한
그 무죄 면죄부를 준 판결이 아니다라고 또 뭐 이렇게 얼버무리는.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다른 그 본인이 재판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판결문을 그렇게 길게 쓴 것도 이례적이고, 그리고 나서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무죄란 말이냐라고 이제 굉장히 큰 논란이 되자 법원에서 재판부가 낸 판결문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또 말하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긴 했습니다. 굉장히.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1심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법원이 그 판결문의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그런 적 있습니까? 공보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공보관이 있는데요. 예. 공보관들은 그 당해 재판부의 그 판결문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그렇죠. 해설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해설해 주거나 도와주는 측면에서 공보를 하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대체로 지금 이런 비판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의 부장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다소 보수화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민변을 포함해서 법조계의 그러한 어떤 비판적 시각은 쭉 있어 왔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판결문은 여러 군데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논리적으로라도 일관돼야 되는데 논리적으로도 충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그 지적도. 예. 또 한 가지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김종덕 전 장관에 대해서는 부당한 지시를 했음에도 네. 부당한 줄 알면서도 따랐기 때문에 이제 유죄를 선고한 거 아닙니까?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장관한테 지시할 사람은 대통령인데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부당한 위법한 지시를 했으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대통령도 당연히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논리 안에서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고 해주십시오. 네, 역시. 그러다 보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을 수개로 본 겁니다. 좀 표현해. 그렇군요. 네, 두목으로 본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빼버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문 자체 안에도.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그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이 문화예술계 배제 지원에 관한 지시를 한 것도 인정하고 그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면죄부를 주려 하니까 아까 그 참 헌법상의 이상한 논리, 자기는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니까 보수를 더 지원하고 진보를 좀 차별하는, 제약하는 그런 거는 헌법과 법령이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정말로 그것은 헌법학도들에게 큰 상처를 줄 만한 그런 설치가 저는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윤선 장관 얘기를 5분 남았는데 해보자면요. 조윤선 장관의 경우에 뭐라 그럽니까? 너무 이상한 것이 본인 전임 수석, 본인 전임 장관, 그 당시 자기 부하 직원인 비서관, 그리고 부하 직원인 차관 다 유죄예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본인만 쏙 빠져나왔는지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 자체로도. 네. 이 조윤선 장관의 무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심리가 충분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다른 유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리를 했지만 네. 일단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징역 3년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부분의 양형 이유, 즉 형량을 그렇게 적게 준 이유를 판결문에 써놨는데요. 예. 그러니까 보수주의를 표방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들로 문화예술계가 지나치게 좌편향되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단기간에 바로잡겠다는 의욕이 지나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의욕이 지나치지만 않았으면 괜찮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이는 특정 개인 등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른 것이어서 이를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아하, 그렇군요.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재판부의 성격이 드러나는 건데요. 즉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다른 최순실의 사익 추구와 비교했을 때 현재 이거는 참작할 만하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 바로 이런 인식의 토대가 저는 조윤선 정무수석의 무죄에 저는 바탕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무수석실은 조윤선 수석 이전 박준호 수석이든 조윤선 수석이든 이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만들었고 그 뒤에 지원 배제를 하는 대상자 명단을 관리하고 그것이 실제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점검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조윤선 수석에 관해서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특검에서 진술과 법정에서 진술이 좀 바뀌긴 바뀝니다. 네네. 예, 바뀌긴 바뀌었으나 특검에서의 진술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시하고 예. 법정에서의 증언만 부각을 시켜서 그거를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윤선 장관에게 불리한 증언들은 배척했다는 얘기네요. 눈을 감고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히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전임 수석이 전화로도 만나서도 블랙리스트 설명했다. 전 장관에게. 전임 수석이 설명했다고 하는데 인수인계가 안 됐다고 말하는 게 그 법원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신동철 비서관의 진술, 또 김상률 교문수석의 진술이나 증언 등등만 가지고도 제가 보기에는 이 재판부도 판결문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 같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거를 승인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법률 용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랬을 때 미필적 고의라는 그런 법리는 그냥 눈을 감은 거 아닌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유독 드러내서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은 면할 길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재판부가 그 주도하지도 승인하지도 않았다는 걸 다 인정하더라도 사실은 미필적 고의라는 부분은 눈을 감았고 실제 승인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다 인정하더라도 본인은 사실은 그 임무가 수행되는 책임 부서와 부처의 장관과 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네네.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까지는 재판부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확인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불법이 일어나는 것을 묵인 방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 측면, 묵인 방조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미필적 고의로 모두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유지된 부분을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위증만, 국회에서의 위증한 것을 가지고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그것도 엄밀히 따진다면 만약 이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대해서 무죄라면 국회에서의 증언도 제가 보기에는 다소 위증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 가치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이제 재판한 재판부는 아닙니다. 이 재판부. 네, 그렇죠. 이제 물론 공소장에는 이제 공범 관계가 있다고 이제 명시돼 있지만 굳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 재판부에서. 네. 그래서 면죄부를 준 판결을 했는데요. 제가 정말 뜨악한 측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네. 그런 취지를 이제 설명하면서 네. 문화예술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써놨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범계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 판결문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판사 출신이시니까 더더욱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판결문이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이상합니까? 전문가로 볼 때? 네, 판결문을 좀 입수를 해서 정독을 좀 해보니까요. 예.
일단 그 이번 판결의 그 기초가 되는 헌법적 원리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외면. 판결문은 보수의 지지를 받아 탄생한 대통령이 보수를 더 많이 지원하고 진보 진영 쪽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명시적으로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그래놓고 정작 김기춘 등의 유죄가 선고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부분인데 그중에 예술이 책임 심의위원 선정 부분이나 또 문해기금 지원 부분, 또 영화제, 영화관에 대한 지원 부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헌법은 좌판이 우판이 진보니 보수니 그것이 실적법 위반되는 것만 아니면 그거를 이유로 무슨 차별을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민주적 기본 질서나 문화국가 원리가 그렇거든요. 네. 진보적 예술인이라고 그래서 차별한다라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판결문의 기본 논조가 제가 잘 이해했는지 봐주십시오. 예. 기본 논조가 원래 헌법은 좌든 우든 기본적으로 진보든 보수든. 네, 진보든 보수든 그 불법이 아닌 한 정책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 헌법적 정신인데 그렇습니다. 이 판결 한 측면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헌법에는 우리나라를 문화국가 원리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 평등권의 문제라든지 법치주의 또 민주적 기본 질서 이런 일반적으로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법리들을 다소 왜곡하거나 좀 외면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 김기춘 등 다른 유죄가 선고를 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이 좀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판결문 내용이 이런 게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이 판결문 내용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어기고 있다라든가 좀 구체적으로